자, 선생님 편안하게 보세요. 그쵸? 너무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스티브라는 이름으로 이제 화성 같은 외계 행성이나 아니면 위험한 곳을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봇을 개발하게 된 정선우 그리고 팀원들이고요. 이제 저희 팀이 만든 이 로봇에는 크게 센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동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가동 기능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전진 기능과 후진 기능이 있고 좌회전 우회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현을 하긴 했는데 회전 반지름이 너무 커서 여기서는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집게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 집게를 벌렸다가 접었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곳에 토양 습도 측정 센서를 매달았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꽂아 넣어서 수분이 존재를 하는지 여부를 알려줘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센서입니다.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저희 지금 리모컨이랑 적외선 센서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탐사 로봇이다 보니까 험난한 지형을 탐사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서스펜션을 수직 방향으로 제작을 하여서 이제 약간의 높이에서 떨어져도 충격이 없도록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습도 센서와 이곳에 보이시는 토양 습도 감지 센서를 만들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블루투스로 이 연결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모드를 키면은 이곳에 측정값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센서가 약간 불안정한 걸 사용해서 올바른 값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메라를 제작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드를 못 구해서 아직까지 원래 10초에 한 번꼴로 사진을 보낼 수가 있는 카메라인데 아직까지 보드를 제작하지 못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받는 기능까지는 구현을 하지 못하였고 지금 보여드린 이 센서들이랑 가동성 그리고 이 안전 장치 같은 것들이 저희 로봇의 핵심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세요. 이제 저희가 만든 것은 이제 KSA Fly라는 이름의 RC 비행기이고 이제 이 비행기의 구조를 보시면 먼저 하나의 앞에 있는 단발기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쪽에 여기 안쪽에도 서버모터 2개랑 그 다음에 여기 로드 2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꼬리날개 방향이나 이런 위아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자면 이건 돌리지 말자. 프로펠러는 돌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좌우 꼬리날개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위아래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랩은 이렇게 해서 날개 기울기를 조정하는 역할이고 아직 저희가 실제 비행은 못 해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발표하고 비행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좀 혹시나 그 무게 중심이나 배터리도 좀 고정해야 해서 그 부분에서는 좀 추가적인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라기보다는 딱히 특별한 목적은 없고 그냥 한번 RC 비행기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건 많이 만들어 봤는데 비행기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러더 쪽에 요게 지금 여기 아무렇게 고정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빨대 같은 거 달아서 고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비행기 옆토크 때문에 틀어지는 것도 그다음에 이거 지금은 이제 여기 인풋에 다이렉트하게 서버가 올려 있잖아. 그 안에 이제 뭐 믹싱하거나 아니면 앱 작동 영상 시작하면 되나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ESC를 활용한 RC카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여러 뭐 아두이노랑 블루투스 모듈로 무선 저장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는데 그때는 속도가 느리고 통신거리도 짧은 한계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ESC라는 걸 활용하고 또 주파수로 통신할 수 있는 이 장비를 사용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활용해서 좀 더 먼 거리로 주행할 수도 있고 또 이 ESC를 활용하였는데 이 ESC로 BLDC 모터를 속도랑 또 가속도랑 뭐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 또 브레이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ESC로 여기 있는 BLDC 모터를 제어하고 또 이 원격 통신 장비로 앞에 좌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서버 모터를 이쪽에 달아서 좌우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 전압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1.4V를 줄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를 활용해서 또 구현하였고 또 이게 위에 이 자동차 차체는 3D 프린터로 뽑아서 이제 제작하였습니다. 네, 지금 작동을 해보면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데 네, 일단 좌우는 되고 지금 보시면 모터는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작취번 현상을 많이 해보면서 이게 기어가 플라스틱이라서 기어가 마모되는 바람에 지금 접촉이 안 되어 있어서 바퀴는 안 돌아가지만 모터랑 지금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은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찍은 건데. 딴 것도 보여주자. 두 번째 거.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소리 끄고. 되게 잘 봤고요.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만족감이 든 부분은 이 3D 프린터로 카우를 만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쪽에 있는 부분은 상용 제품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앞에 카메라라도 달아서 이제 뭐 라인을 좀 따라갈 수 있게 제어를 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을 좀 짜거나 그런 준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능을 좀 구현해보면 추후 약간 그런 연구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3D 프린터 구조물로 잘 뽑아준 것 같고 또 통신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2.4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하는데 아두이노에도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통신을 통해서 PWM을 통해서 이 ESC라는 모터 컨트롤러에 PWM 신호를 주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아웃핀으로 디지털 아웃핀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제어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직접 제어기를 만들어 봐서 자율주행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할까요? 예.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팀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여기서 인풋 신호를 이제 근육 센서인 EMG 센서를 통해서 인풋 신호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그 인풋 신호를 읽고 서버로 보낸 다음에 이 서버를 다시 수신해서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똑같은 신호를 줘가지고 이 사람 또한 이제 정기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근육이 움직이게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트북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실험이 시작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지금 제 근육에서 측정이 되고 있는 심전도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스파이크가 나오게 되고 이 스파이크에 따라서 이 친구한테 팔에 똑같은 자극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자면 이처럼 이렇게 방금 전에 팔을 든 건데 확실한 거야? 예, 혹시 해보시고 긴팔이라. 자, 여기 대표로. 그 뒤까지 안 올라가면 손가락으로 대체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지.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성민 눈 가려. 눈 가려. 나. 역시 우리의 실험대장. 이런 거 못 참거든. 궁금한 건 못 참아. 조금만 더. 그럼. 그게 낫겠다. 자, 이제 선수를 사이로 바꾸자, 사이로. 머슬맨으로. 힘을 빼고. 힘을 빼야 이제 전기 신호가 들어가는 게 느껴질 거기 때문에. 그 접지 안 하고 있는데. 접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멈춰서 이제 빼도 돼요. 나왔는데 아프다기보다도 느낌이 이상하지 않냐? 아니 아픈데요. 오씨 깜짝이야. 이건다 하네. 이 친구를 좀 봐주십시오. 되게 지금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지. 여기다.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거야? 팔이 약간 이상해. 그래가지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게 주작이 아니고요. 이제 방금 짜고 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여기서 읽어드렸던 신호를 근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었고,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요 두 부분에다가 이 패드를 붙여놓게 되면은 요 세 손가락을 따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이처럼 아니면 뭐 위험해서 해보지 못했는데 턱에다 붙이면은 턱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직접 시험을 못 해봤고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응용도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네요. 아니 일단 경험해보니까 진짜 이게 경험해보지 못한 이거 지금 처음 경험해보는 기분인데 사실 듣고 제일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식물인간 상태인 사람들이 몸 다 멀쩡하고 뇌 다 멀쩡한데 이 척수 부분에서 신경 전달이 안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게 있는데, 만약 이게 정말 잘 돼서 약간 몸에다가 전극을 잘 숨겨서 잘 넣을 수 있으면 그런 정기적 신호를 오히려 이제 뇌에서 받아서 바로 이제 이렇게 근육으로 쏴주게 되면 척수를 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응용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재활 치료에 응용할 수 있게. 좀 안전성은 조금 위험하다 생각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위험할성 생각이 들 수. 그래서 우선 저희 작품의 이름은 Servant of the Rings고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신용카드를 반지로 만들었어요. 교통카드를 반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유튜브를 보고 참고한 거긴 한데요. 여기 내부 구조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원래 코일이 돼 있고 그 안에 교통카드가 원래 코일로 닫힌 폐곡선을 만들고 그 안에 IC 칩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거를 자기장을 일으키는 어디에 갖다 대면 전자기 유도가 되면서 정보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똑같이 폐곡선을 만들 때 반지의 형태를 조금 더 간략하게 반지만 띡 하면 바로 띡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초안 프로토타입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아크릴, 지금 보시는 디자인이 상당히 허접하긴 한데 이거 그래서 내부에도 보시면 이렇게 IC 칩이 납땜을 해서 붙여놨고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안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캐시비 카드라서 교통카드 조회를 누르시고 바로 NFC 카드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인식이 돼요. 이제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로 충전을 하고 싶으시면 충전을 바로 하고 이제 이걸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응용 방안은 조금 더 약간 디자인적으로 좀 더 드라마틱한 걸 원하시는 분들께는 어쨌든 폐곡선을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목걸이 같은 단순한 것에서부터 약간 아이언맨 레이저뷰? 거기 폐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버스카드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거나, 아니면은 살을 살짝 갈라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아예 내부에 탑재를 해버리는. 네. 그래서 그런 활용 방안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좋네. 네. 이걸로 막 KSA 굿즈 같은 거 만들면 되게 괜찮아. 그러면 작동이 거의 다 됐다 볼 수 있고. 거의 다 됐다고.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 이거 노트북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사연이 저쪽. 그러니까 쫙 네 분이야. 그래서 이승찬 왜 꼭? 저희가 만들라는 건 큐브를 자동으로 맞추려는 기계고요. 그래서 각각 목차를 설명하면 소프트웨어 부분, 하드웨어, 그리고 현재 진도가 있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부분은 일단 이 루빅스 큐브를 맞추는데 사용한 알고리즘의 디크로스, F12, OLL, 락2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직접 보여드리면 D크로스는 아래 여기 십자가 면을 맞추는 알고리즘을 뜻하고 F12은 여기 보시면 여기 옆면, 이 옆면을 맞추는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여기 OLL은 이 윗면의 이 노란색 경우는 노란색을 다 맞춰주는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F12은 마지막으로 여기 옆면 위에를 맞춰서 최종적으로 루빅스 큐브를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해봤는데, 여기 각각 D크로스, F12, OLL, 락2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각각에서 루빅스 큐브를 맞춰주는 걸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 부분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으로 승호할 건데 넘겨줄까요? 를 이렇게 1학기 때 먼저 만들어 놓은 거에서 그때 1학기 때 만들어 놓은 거에서 약간 좀 개선을 더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모터가 옛날엔 잘 안 들어가고 뻑뻑하거나 아니면 아예 헐렁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 가지고 다시 이거 치수를 좀 더 정확하게 재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모델링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아직 출력은 다 못했지만 이쪽도 높이를 아직 다 못 맞춰가지고 이쪽 높이를 좀 더 개선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밑부분이 조금 복잡해가지고 3D 프린터가 출력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단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모습을 보시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모터 하나, 둘, 셋, 5개를 여기 아래쪽에도 하나가 더 있어서 이 아래쪽에 하나를 더해서 총 5개의 모터를 사용해서 큐브를 이렇게 돌리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 같은 경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회로에서 저희가 일단 센서를 통해서 이거의 색깔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두이노를 통해서 정해진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모터를 돌리려고 했는데, 제가 전자회로를 잘 몰라가지고 이 모터의 최소 규격이 15V 정도라는 걸 몰라서 아직 그 전압을 그렇게 높은 정도로 설정을 못해서 모터가 잘 안 돌아갔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을 보시면, 네, 그래서 현재까지 코딩은 일단 이거 큐브를 맞추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완성을 하였고, 프린팅도 지금 보시면 거의 완성이 되었고, 이제 뽑아주기만 하면 되고, 모터 돌리기 같은 경우 직접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게 모터 돌리는 걸 실행을 한 상태인데, 지금 만져보시면 진동만 여기 일어나고 돌아가지가 않는 상태여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 모터 드라이브가 제대로 맞지 않거나 뭐 전압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아직 찾지를 못해서 이걸 추후에 찾아서 해결만 하면 완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대충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학기에 HP를 복이네.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가 달라서 얘는 펄스를 줘서 해야 되는 모터 드라이버, 스텝 모터 드라이버를 또 따로 구해가지고 제어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버는 여기에 맞지 않는 드라이버라서. 스텝모터 드라이버 중에 이제 DMC 규격 계열들이 좀 싸고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써가지고 저게 안쪽에 몇 각인지 또 와이어스가 몇 번 감겨 있는지 이런 게 모터 스펙 시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세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다 괜찮은데 그러면 화면은 이제 큐브 상태가 어떤지는 어떻게 인식할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센서를 달려고 했는데 센서 다는 부분이 안 나와서 그냥 큐브 상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고 직접 입력해주는 방식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만. 네. 그 실제로 큐브 맞추는 로봇들을 보면 이렇게 대각선에서 카메라로 찍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큐브 스테이트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컴퓨터에 한번 등록시켜 놓고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든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것도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 판 같은 게 원래 아래 설치돼서 여기 위에 센서 올려놓고 이 아랫면을 인식한 다음에 이거 돌려서 전체 큐브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일단은 네, 요즘 직접 그러니까 카메라로 하시는 게 아마 뭔가 추후에는 카메라 CV가 요즘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색상 추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확도로 나오니까 그런 라이브러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죽었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코멘트를 받겠다. 그지? 그쵸. 오, 네. 일단 이게 선생님 이게 걸린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일단은 잠시만요. 일단 저희의 가장 메인 컨텐츠는 일단 기울기를 이제 바꾸는 거입니다. 일단 로켓이 추진력이 있죠, 여기. 추진을 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로켓이 한번 기울어진 채로 날아가면 얘가 이렇게 하고 끝까지 저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장치를 달아가지고 얘가 이쪽 방향으로 기울면 반대쪽 방향으로 그 분사 장치를 이제 틀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진동을 하면서 결국엔 또 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외관이 지금 많이 상처를 입었죠. 네. 이게 지금 하드웨어를 뽑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합쳐보려고 종이로 감싸가지고 그냥 종이 테이프로 감싸고 이제 종이 A4지로 감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봉합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많이 약한데 근데 뭐 결국에 원래는 이 추진력을 쓰는 부분도 화약을 써가지고 이제 네, 화약으로 추진력을 해가지고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화약이 또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 작은 걸 사가지고 화약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긴급하게 모터를 써가지고 추진력을 확보를 하려고 했으나 이것조차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휘어지는 것만 시연을 보이게 됐어요. 모타로 될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럼 다 발표하셨나요? 네. 로켓을 쏴서 예지관을 부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가 제가 부쉈었고,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기술은 이미 있는 내용이고 이제 스러스트 벡터링이라고 이 로켓의 스러스트를 벡터링 이제 방향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로 많이 불리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대부분의 로켓에 이런 스러스트 벡터링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즐의 방향을 바뀌는 거예요. 추력 편향 노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전투기에서도 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만든 부분은 되게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 좀 피드백을 드리자면 단순히 기울어지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P-제어로 끝낼 게 아니라 이제 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PID 제어까지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PID 제어를 하면은 지금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꺾이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꺾이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그다음 계속 이걸 반복할 거잖아요. 근데 S자로 올라가는 로켓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감쇄되는 폭을 줄이는 걸 이제 PID 제어라고 해요. 그래서 PI까지만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셔서 이런 데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로켓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스러스트 요 모듈을 뭐 4개를 만들어서 드론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로켓은 위험하니까 사실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켓 같은 경우에도 그 아래 엔진 종류 방식에 따라서 이걸 해야 하는 방식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작은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다 들어가지만 실제 엔진 전체를 돌리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노즐만 옮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작업을 조금 더 해보시면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지금 원래 PID를 하려고 했는데 PID까지 붙이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또 그 상수 같은 거 결정하는 것도 약간 실험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 PID 같은 경우에는 그 지골러 니콜스 방법이라고 튜닝하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물론 그거를 하더라도 실험적으로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전부 다 상수 3개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맞추면 다음 게 나오고 다음 게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 레벨에서는 실제로 날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무게중심을 찾아서 무게중심에다가 실 같은 거를 매달아줘서 공중에 띄워놓은 다음에 얘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툭 쳤을 때 이렇게 갔다가 바로 잘 복귀가 되냐, 이거를 확인하면 아마 그렇게 가시적으로도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코멘트네. 실험 같은 걸 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그렇죠. 확실히 보이는 게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것처럼 출력이 모터 출력이 너무 약해갖고 이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해갖고 저희가 구조가 서 있는 구조가 잠시만요. 서 있게 되는 구조가 이런 구조로 서 있기 때문에 모터 출력이 부족하면 약간 폭삭 무너져 내리는 그런 구조여서 전부 모터를 강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는 다 이렇게 다리 하나당 이렇게 여기 돌아가는 거 하나 있고 여기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모터 3개를 연결해서 각 다리마다 그래서 각각을 개별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내부 구조도 만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걷는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을 아두이노에서 C 언어로 짜기가 이게 매우 불편한 거를 이게 좀 나중에 알아서 아쉽게도 걷는 소프트웨어는 정확하게 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냥 일어나는 것만 하겠어요. 일어나는 거. 그냥 서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두이노 말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걸로 교체를 해서 안 된다는 걸 많이 알았네, 그지? 네, 이제는 걷는 알고리즘 짜는 게 꽤 복잡하다는 거 알아서 그래서 관련 논문도 몇 개 찾아봤는데 확실히 가제보 같은 걸로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현실로 실행을 시켜보는 게 그래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걸 이제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현재는 외형은 다 만들어졌는데 프로그램을 아직 못 짰습니다. 사족보행로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일단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걷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개들이 걸을 때는 두 발만 땅에 붙어 있고 약간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발이 다 땅에 붙어 있고 이제 무게 중심 그 안에 위치한 상태로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코딩의 경우에는 물론 사족보행이라서 엄청 어렵긴 하지만 이제 약간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완전 뛰어가야 된다 이러면 이제 NPC라고 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거를 약간 최적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연구실 안에서도 코드가 막 5만 줄, 10만 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사족보행 자체는 모델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짜는 것보다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하는 것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컴퓨팅 자원이 허락을 한다면 이런 걸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서 이제 구현을 해보는 것도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어 쪽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강화학습이 엄청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수학도 열심히 하고 학습 쪽으로 많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딥러닝 쪽으로.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하드웨어 쪽에서 코멘트 하자면 저도 그 레그드로봇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걸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통신이 문제예요. 왜냐면 채널이 1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에 각각의 신호를 써주는 데에도 딜레이가 생기고 그 딜레이가 아두이노 단계에선 굉장히 심한 딜레이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다리 하나당 아두이노 하나씩 쓰세요. 그리고 그 아두이노를 라즈베리 파이나 제슨 같은 거에서 USB 허브로 묶어요. 그래서 시리얼로 아두이노 하나가 얘 포즈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네마틱스 알아요? 그래서 이 다리의 키네마틱스를 아두이노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는 PC에서 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설계한 목표가 공학용 계산기를 만드는데 약간 화학 쪽에서 더 잘 쓸 수 있게 화학 쪽에 특화된 기능 뭐 유효 숫자 계산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만든 공학용 계산기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보드도 직접 설계를 해서 주문 제작을 했고
칩을 아두이노 칩으로는 성능도 약간 부족할 것 같고, 아무래도 계산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다 보니까 저전력이 중요해서 저전력의 속도도 어느 정도 높은 이 칩을 선정해서 달았고, 디스플레이는 지금 얘가 원래 디스플레이가 안 와서 임시로 달아놓은 다른 크기의 디스플레이인데, 원래 사이즈는 여기 이렇게 딱 맞는 디스플레이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은 그 가장 많이 쓰는 570EX인가 그거랑 배치를 똑같게 했고, 하나는 전원 버튼, 49개는 그냥 입력 받을 수 있는 버튼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간단한 동전 배터리로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대충 계산해 봤을 때 하루 1시간 사용한다는 계정으로 128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아직 실행이 안 돼서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완전히 구현된 게 막 엄청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를 구현을 새로 해 놓은 상태에서 계산을 완전 생으로 문자열로 들어온 문자열을 수식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과정을 구현은 해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자열을 넣었을 때 그게 작동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힘들었던 과정이 수식을 문자열로 넣었을 때 얘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해서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는 그런 과정도 구현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얘도 이 픽셀로 디스플레이에 출력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 됐나요? 다 냈어요? 네. 혹시 봐도 될까요? 지금 칩이 달려있기는 한데, 칩이 다른 보드가 원래 있었는데 새로 보드를 설계를 하면서 옮겨 붙인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작품의 제작. 근데 이거 그 C로 짜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보드에 안 어울리고도 약간 컴퓨터에서 돌려볼 수 있잖아요. 혹시 돌려보셨나요? 시기 출력되는 이런 것까지는 해봤는데 네. 다르니까 답이 나오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답도 계산도 되고 출력도 되는데 그걸 이쪽에 올리지 못하고. 그 버튼이 몇 개라 그랬죠? 버튼이 50개 달려있어요. STM이 50개의 인풋을 어떻게 받게 했죠? 그래서 입력기는 7개에서 14개를 사용을 해서, 7개는 그 약간 X축 7개, Y축 7개 이렇게 49개를 배치한 다음에 X축 7개의 순서대로 신호를 흘려가면서 Y축에서 7개를 각각 센싱을 해갖고 49개를 14개 핀만 사용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인터럽트 사용해서 받아오는 건가요? 인터럽트는 아니고 그 메인 루프에서 그냥 계속 센싱을 하다가 눌려있는 버튼이 하나라도 있으면 온클릭으로 넘어가서 처리를 하는 거죠. 활 써야지. 이런 거 그 버튼 인풋 이런 거 받을 때 이제 인터럽트 같은 거를 이용하면 딜레이를 확실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인터럽트랑 뭐 인터럽트 서비스 루팅 이런 거 약간 공부해서 구현하면 그 부분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더 뭔가 피드백이라기보다는 그 UI나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조금 더 친근하게 바꾼 다음에 기능을 좀 넣고 이제 앞에 껍데기 3D 프린터 같은 거로 좀 해주면 되게 깔끔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네요. 뭔가 전선도 이렇게 PCB로 따서 한 거 보니까 되게 마음에 쏙 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학기 초에 저를 꼭 한번 찾아오기 바랍니다. 부품 오면은 만들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스타워즈 속의 BB-8이라는 로봇을 구현하라고 했던 팀입니다. 일단 딱 보시듯이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쪽이 몸체가 구로 덮여 있어야 되는데 이만한 큰 구를 저희가 열심히 제작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끝내 하지 못해서 그걸 씌우지 못하게 된 점이 가장 아쉬운데요. 일단 기본적인 구동 원리는 이제 햄스터가 쳇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 바디가 그 구 안에 들어가서 굴러가게 되는 원리인데 이제 이 네 곳에도 이제 이 볼캐스터가 달려서 이제 마찰 없이 안쪽에서 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몸체를 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머리도 좀 도와줘.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밑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볼캐스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구로 덮어서 이것만 놓는다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좀 아쉽고요. 이제 저희는 이번에는 좀 완성도에 집중을 시켜보려 3D툴을 뽑아서 후가공도 해보고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작동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뒤쪽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이 머리 스위치 이걸로 키면은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전원이 켜지고요. 이제 여기 앱을 만든 게 있는데 앱 인벤터로 만들어서 깔끔하진 않지만 이 앱으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화살표 버튼들로 이 바퀴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도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 안에도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BBA 소리를 이제 따가지고 재생할 수 있게 한 58가지 트랙 정도를 안에 넣어놨고요.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 중 하나인 것 같아서 보기 되게 즐겁고요.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가 남은 건지. 그래서 아래쪽에 구하고 이 밸런싱 태스크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 DOF가 하나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하나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도 조금 높아져서 이 밸런싱을 잡는 게 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만 잘 해결하고 이제 아래 퀄리티만 이제 요 위랑 거의 유사하게만 하면 이제 뭐 전시회 나가도 될 정도의 약간 퀄리티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니 구를 아직 못 만들었다고 했는데 구를 어떻게 만들지 저도 모르겠네요. 프로젝트를 진행한 한 2년 전에 진행한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은 구를 먼저 구르고 했어요. 그냥 고르고 했어요. 그 아크릴로 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안에다가 넣고 진행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크릴 구 사이즈를 적당히 찾다가 그걸 사고 그거에 맞춰서 적당히 설계를 조금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아마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거기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 말씀처럼 아크릴구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이게 지름이 50cm여서 일단 다 업체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 아크릴이 구를 만들려면은 이제 거의 다 만드는 방식이 그냥 녹여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라 구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배님들 만드신 것도 구가 잘 안 나와서 실패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본 방법이 이제 이따만한 50cm짜리 비치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신문지 바르고 캔버스지 바르고 뭐 석고 바르고 해가지고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귀여워. 아 진짜? 예, 근데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네. 그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구 여러 개로 잘라서 3D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그 해서 이제 이거 표면 처리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위에 사포로 싹 깔고 서페이스 뿌리고 사포로 싹 깔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 뿌리고 도색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프린터 노가다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모터가 일반 DC 기어드 모터. 네. 근데 이게 DC 기어드 모터를 이제 배터리로 제어할 때 이게 결국에 밸런싱을 할 때 제어를 해야 될 때 PWM 제어면 전압 제어거든요. 근데 배터리 전압이 쓰면 쓸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런싱에 맞춘 세팅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DC 기어드 모터보다는 엔코더 모터를 써서 회전수를 감지해서 그걸로 피드백을 줘서 제어를 하는 게 아마 제어를 할 때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볼 만드는 거는 신문지 바르고 뭐 석고 바르고 이런 거 두는데 할 수 있다면 조금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유리섬유 이용해서 해서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자동차 동아리에서 뭐 자동차 카우를 만들 때 유리섬유 했는데 분진이 너무 많이 날려서 건강이 안 좋아요. 그거 만들 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본관에 있는 세미나실을 이제 지금 현재로는 도서관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걸 키오스크로 하고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또 그 수기를 작성하는 거에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예약을 이제 대신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일단 예약을 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세미나실에서 예약 현황과 비어있는 시간을 전체 페이지에서 나타내주고 새우 페이지로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지금 학번 이름, 전화번호, 가운누리 비밀번호를 쓰는데 만약에 학번 이름이 매칭이 안 되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오류가 나게 예약이 안 되게 해놨고 또한 지금 예약 최대 시간이 3시간이라서 3시간 넘는 경우도 맞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누리 비밀번호를 이제 다른 사람의 대신 예약을 해주는 경우가 없도록 했고 예약을 하고 다시 가면은 아까 했던 점심시간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김진식 선생님으로 이름은 돼 있지만 이렇게 선생님들은 이제 시간 제한 없이 예약을 할 수 있게 해놨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제 비밀번호를 따로 지정된 걸 입력해두면 예약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 취소 같은 경우에도 학번 이름, 가운누리 비밀번호 치면 예약 현황 나오고 그 중에서 취소할 시간을 누르고 취소를 하면은 네, 다시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능 자체로는 정확히 이제 저번 학기 만든 건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 윈도우 컴퓨터 안에서만 내부적으로 돌아가게 해놨고 그게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가지고 윈도우 키오스크 모드랑 호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요건 이제 외부로 다시 똑같이 다 만든 거고 외부로 만들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보시면 지금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제 학생들이 단 핸드폰으로도 이 주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상황처럼 세미나 A 2교시 지금 제 이름도 있고 B 이렇게 예약 현황을 모바일로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거를 수기 같은 명부엔 이제 종이로 다 저장이 돼 있고 하니까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사서 선생님 입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로그에 들어가면은 지금 오늘 날짜에는 누가 몇 시에 어느 세시를 몇 시에 예약을 했고 누가 취소를 했고 일대기 하였고 아직 구현되진 않았지만 선생님 예약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에서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개인 컴퓨터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구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다 되면 바로 실행 가능하겠네, 그지?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고 들어가는데 애가 숙여져 있어서 잘 안 들어가. 신기하다. 아니 뒤에 이걸 눌러줘야 돼. 이게 안 움직이잖아. 저거야. 빠진 거 아니야? 빠지면 어쩔 수가 없어. 나 건들 수 없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원래 이거 하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은 잘 안 돌아가고
여기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인력도 적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기술도 적은 편이어가지고 더 다양한 기능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와 있으면 미끄러지는 현상도 좀 덜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캐터필러 안쪽은 붙어 있고 약간 바깥쪽은 살짝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사실 프레임이 조금 덜 단단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거 정도만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했던 그 다리 내려오는 거랑 저는 포 이렇게 뒤로 뒤집는 것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좀 원본에 충실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체스를 두는 로봇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옛날부터 하던 건데 요새 여기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체스 말을 옮기는 파트고 체스 말 위에 제가 나사를 그냥 피스를 박아놨는데 저걸 변호사님 이거 봤어? 변호사님 안 보셨죠? 이거 보여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쪽은 사람이 두는 말인데 이거 룩을 하나 없어져가지고 룩이 하나 없는데 100쪽이 컴퓨터가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시연을 하면 저 아두이노 리셋 좀 눌러줘요. 예? 쉴드에 리셋 버튼 있거든. 됐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컴퓨터에는 그 파이썬 기반으로 스톡PC라고 이제 그 체스 인공지능이 설치가 돼 있고 걔가 두는 기보를 토대로 이제 아두이노가 착수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좀 이쪽 방향 움직이는 게 좀 속 터지게 느리긴 한데 자석이죠. 그래서 정석대로 나이트부터 좀 벌려놓고 시작을 하는데 그럼 이제 사람도 둬야겠죠? 저는 한 근데 이게 좀 속 터져요. 보고 있으면. 카메라로 못 인식하고. 아니 여기 아래 이제 체스판 아래 리드 스위치를 64개를 해놔서 이게 체스 말이 원래 판에 붙기 위해서 자석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감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체스 말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 좌표에 있던 애가 없어졌다가 여기 좌표 생기면 글로 이동했다고 간주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AI는 10초 동안 띵킹을 해요. 그거는 그 엔진에 설정을 해놓은 거고 얘는 다음에 이제 10초 뒤에 다음 수를 착수를 하는 거지. 여기서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누가 치워요? 네? 말 이제 그건 치우는 아직 거기까지 안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또 피스 박아요. 응. 치우는 건 얘가 하지. 우리가 치우는 건 우리가 치우면 되고. 그 엔진 상에서 잡아먹는 거를 따로 표시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여기서 디코딩해서 하면 되고. 지능이 있지. 무지성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사고 나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사람이 약속을 잘 지켜줘야 돼요. 제대로 경기가 되려면. 예를 들면 한 번 낙장 불입이라는데 이제 한 번 잡은 거 딴 걸로 바꾸고 이러면 안 되고 막 사람이 이제 이겨 먹으려 그러면 끝도 없이. 근데 이거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더 보여줄 건 없고 이 정도로. 드리자면 이걸 굳이 볼스크를 써야 했었나 라고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뭐 사실 CNC에 가깝잖아요 얘는. 그래서 CNC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거를 좀 튼 음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뭐 타이밍 벨트나 이런 걸로 바꿔서 속도, 소음 이런 거 좀 줄이고. 아이고 그리고 스텝 모터도 물론 괜찮긴 하죠. 괜찮긴 한데 뭐 다른 BLDC 모터나 그런 걸로 바꿔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스크류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돌아가면 보이겠지만 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좀 풀어놓은 것 같은데 유격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강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저 아래 자석으로 감지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